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흥시의회 이분관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참 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치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요즘 근황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치행정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랑 미팅도 하고 업무 파악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만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시민들이 어떤 게 불편한지 행사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시 집행부와 미팅을 갖고 또 행사 현장에 가시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느새 임기가 4년 중에서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2년 동안 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뭐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이도 복토 초등학교가 우범지대였습니다. 거기가 교통편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전한 통로로 길을 새로 냈어요. 새로 내서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게 보람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부근의 우범지역이었던 것을 환경을 개선했고 체육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정을 펼치셨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자치행정위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하는 위원회인지 그 자치행정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제일 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지원과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복지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일 큰 업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4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다 중요한 상임위이겠지만 자치행정위원회가 아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임위 중에 민주당이 2명이시고 국힘이 2명이시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5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당과 야당 반반인데 위원장님이 중립 위치에 있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적인 어떤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상임위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그 틀린 점이 많아요. 그 틀린 점이라는 거는 예산 잡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밀착 관계 있는 부분이 좀 못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꾸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이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위원장이 들었을 때 안 된다 싶으면은 제가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해결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이 있는데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시의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시집행부 뭐 감사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예산을 또 심의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많은 역할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이 우선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시권과 신도시권이 생기면서 복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위원들하고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그래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현장에서 듣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역 현안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시흥시 전체를 볼 때 지금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도 그렇고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의회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또 지역에서 소비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고요. 더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라면은 위원들이 발로 뛰는 의정 생활을 해야만이 그 실체를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 시흥시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예민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흥시 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이 상임위가 결성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일각에서는 상임위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딜을 했다. 그래서 뭐 배신자다. 안 좋은 뭐 루머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내가 왜 탈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내가 왜 상임위원장을 해야만 되었었는지 뭐 소명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해명이라 할까요? 그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유머가 돌아다니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갑쪽 위원들이 5명이고 을쪽 위원들은 2명입니다. 상반기에 갑쪽 위원들이 한석, 그 다음에 을지구 한석을 하기로 했지만은 그 물리적인 힘, 그 5명이라는 힘 때문에 상반기에 못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원구성권에 완료가 됐을 때까지는 이제 제가 원내대표로 그 있으라고 해놓고 중간에 이제 돌변을 해서 또 원내대표 내놓고 투표를 하자고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인가? 우리 위원들이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면서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을 갖고 오고 제가 이제 김선호 원내대표하고 합의 본 거는 7월 말부로 상임위 주석하고 부의장 자리는 갖고 오기로 결말은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지구 위원들이 그 의장을 갖고 오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이제 대면을 저하고 계속 하다 보니 국민의힘 갑지구 의원들이 욕심을 자꾸 내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시 국힘 원내대표 2분이서 상임위 자리 2개, 부의장 자리 1개를 가져오기로 약속이 됐었네요. 네. 그러는데 이제 갑지구에 소속된 의원들께서 부의장 자리가 아닌 의장 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상임위 자리 2개를 국힘에서 가져야 맞는데 오히려 지금은 1개밖에 그것도
무소속으로 거기다가 부의장 자리로 오히려 국힘 입장에서는 손해본 꼴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탈당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경기도당까지 당협위원장님께서 경기도당에 이제 그 사퇴선가 그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무소속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이 탈당 요청이 있었던가 보네요. 예. 시민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생각으로 탈당을 하고 의정에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무소속 의원이 되셨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이제 시 집행부 우리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무소속이지만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 당이 아닌 위원으로서 또 시민의 봉사자로서 일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또 위원들한테 유도를 할 겁니다. 뭐 지금 당론을 여기서 집어넣을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의회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만나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